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여수 산단의 한 부두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경기도 시흥까지 가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응급처치와 초기 진료를 받긴 했지만 지역에 수술할 병원이 없어 6시간 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진 건데요. 산단과 위험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 산재 전문병원과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의 의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013년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사고. 모두 6명이 숨지고 11명이 큰 화상을 당했습니다. 노동자 3명은 15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도 광주 등에서 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1시간가량 있다가 구출됐으니까. 제1병원에도 응급처치해가지고 광주까지 가는 데는 아마 밤 12시나 넘어서 도착했을 겁니다. 10년 뒤 의료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달 초 여수산단의 한 부두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여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대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대구와 광주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수시 접합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몇 군데 없고 다들 수술 중이어가지고 결국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음 날 접합, 이후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때 치료와 수술이 되지 않아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절단 사고나 협착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방법이 현재 우리 광주 전남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신체 기능을 잃어서 장애가 남는다. 실제 순천의 4대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은 10.7%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순천에서 응급처치와 진단을 받고 다른 지역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잦다는 뜻입니다. 산단과 위험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산재 전문병원과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10년 넘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특위는 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진상규명팀의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인력 보강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순천 기업체 76%가 3일 이상의 학예 휴가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내 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학예 휴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인 120개사가 학예 휴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기간은 평일 기준 3일 동안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가 46%로 가장 많았고 학예 휴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가 4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 식당은 2층 영업을 중단하고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30명이 넘었던 직원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떨어지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6분 고용을 데리고 있다가 2분 줄이고 지금도 4명 데리고 있는데 이제 예약이 없는 날은 돌아가면서 제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몫을 또 합니다. 운영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게 요즘 외식업계의 현실입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곧바로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건 배짱이 필요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가격에 그게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부담되고 그래서 외식 2번 할 걸 1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자영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의 취업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1년 만에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분야의 취업자 수가 15만 명을 밑돈 건 2019년 3월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보편화된 배달 문화나 키오스크 도입 등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빚으로도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실률이라던가 채무액이라던가 대입 변제액이라던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광주의 산업 구조로 볼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979년 개장한 광양항 낙포부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개선을 위해 최근 개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데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두도 정상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한 지 45년 된 광양항 낙포부두는 석유화학 제품과 비료 등 연간 65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여수산단의 핵심 부두입니다. 해안 매립이 아닌 잔교식 부두로 5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물 성능 D등급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최근 공사비 1,800억 원을 들여 4개 선석의 개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는 항만 신증설이 아니어서 기존 부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사도 진행하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활발하게 운영 중인 부두를 철거하고 신설 부두를 만드는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만 당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사 방식도 특이해서 우선 기존 부두의 4번 선석 끝부분을 잘라내 해상 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한 다음 기존 부두를 따라 신설 부두를 건설합니다. 부두 신설 작업이 완료되면 4번 선석부터 차례로 기존 부두를 철거하고 부두 하부에 있던 이성관을 상부로 옮겨 설치하게 됩니다. 당초 4개 선석을 철거해 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3개 선석으로 리뉴얼하면서 내진 1등급 설계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특히 2030년까지 계속되는 공사 기간 동안 부두를 정상 운영하는 데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주사까지 포함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특별한 사례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좀 해왔고 그 방법대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이 협의체를 통해 적극 소통하면서 각 선석의 스케줄 조율과 물동량 분산 등 공사 기간 중단 없는 부두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안전도시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지자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일본 가메오카시와 마츠바라시 시장과 국제안전도시 한일교류 간담회를 갖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자살률 등 현재 양국이 직면해 있는 도시 안전 문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가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낚시 어선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뒤로 하루에 한 번꼴로 선박 충돌과 좌초가 발생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파령대교 인근 해상입니다. 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운항하는 어선. 어민들이 설치한 낭장망 위를 지나가는 어선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로 입소문이 난 파령대교 아래입니다. 수십 척의 낚시 어선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낚시 어선이 매일 400여 척 가까이 출항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9일부터 이 일대에선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2건이 선박 충돌입니다. 아무래도
포인트에 여러 배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그 충돌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간격 유지해가지고. 무리한 운항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고흥 앞바다에선 새벽 낚시를 하던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여수해경은 문어잡이를 위한 저수심 운항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어의 특성상 물살이 빠르고 암초 지형에 주로 서식하다 보니 낚시 여선들이 저수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좌초와 충돌 위험이 있으니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무리한 조업을 피하여 주실 것을. 최근 낚시어선 증가로 어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추가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에게 자발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시가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 여수엔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여수엔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경우 숙소 2만 원, 렌터카 만 원, 음식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엔은 여수 지역 관광지와 숙소, 음식점과 교통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동절기 유행했었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올 들어 79명이 감염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발열과 기침, 두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데 심하면 폐렴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별도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올바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남휴 조합장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